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국채금리가 12월 중순 이후 최고치로 오르고 미국의 소매 판매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내 11개 업종이 모두 하락했고요. 기술주 역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외국인 매도 확대에 코스피는 2,430대로 추락했습니다. 연말 산타랠리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지난해 11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라는 평가고요. 기업 실적에 대한 실망감과 금리 인하된 하락, 그리고 기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따른 낙폭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잘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예상 체결 지수 양 지수가 파란색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0.41% 약보합권에서 2,425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밀림 폭이 큽니다. 1.04% 내리면서 824포인트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지켜봐야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봅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0.85%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71,600원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비해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31% 하락,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66% 낙폭 연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0.34%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56%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가 0.94% 약 1% 가까이 밀리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버가 0.68%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2% 넘게 빠진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아는 0.91% 약 1% 가까이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대다수 종목이 파란색을 보인 가운데 코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에코프로비 1.6%, 에코프로는 2.52% 더 낙폭을 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NF는 1.19%로 떨어지면서 19만 8,6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HLB가 보합권, 알테오젠이 나홀로 빨간불 그리면서 0.23% 좀 소폭 올라가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도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0.6% 그리고 HPSP가 오늘 4% 넘게 떨어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만 1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61%, JYP 엔터테인먼트 역시 3.38% 낙폭을 연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는 리노공업이 나 홀로 0.46%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지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포바이포라는 기업이고요. 이 포바이포의 경우에는 비주얼 콘텐츠 그 전문 솔루션 업체, 그러니까 VR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주주가 좀 특이합니다. 그 주요 주주가 JYP 엔터인데 그 JYP 엔터가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2일에 그 미국 내에서 비전 프로 애플 스토어와 그리고 죄송합니다. 애플스토어 그리고 애플스토어 온라인에서 판매를 한다고 좀 공개를 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그 비전 프로에 대해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VR이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일시로 좀 부각받을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콘텐츠 AI 솔루션 등의 그 메타버스 관련된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가 이 비전 프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포바이포가 같이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면서 1월 그 중순부터 좀 주가의 흐름들이 좋아졌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흐름들이 그 2월 초까지는 가기는 힘들 수는 있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바이포가 도대체 어떤 점이 연관점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니까 2023년 당시 때 CES에서 선보인 LG전자의 그 마이크로 LED TV에 대해서도 전용 콘텐츠를 제작 공급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
대해서 지금은 그 애플과 관련된 이슈가 같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전 프로에 따른 메타버스 이슈가 부각되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흐름도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메타버스나 VR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확대되려 한다면은 결국은 굉장히 좀 활발하게 활동이 되고 상용화가 크게 작용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작년에 그 메타버스 아이돌이라고 했던 그 이슈도 좀 부각됐지만 그 이슈가 일시적으로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VR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크게 가져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 지금은 애플의 그 비전 프로에 따른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좀 짧게 15,000원으로 지정을 했고 손절가는 11,7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애플과 관련된 이벤트에 연결된 회사네요. 4x4 오늘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도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퍼스텍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퍼스텍은 방위산업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항공, 우주와 유도, 지상, 무기 등이 좀 그 영위를 하고 있고 무인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뭐 소형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도 방위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일전에는 그 우크라이나 재건을 통해서도 좀 이슈가 부각이 받았던 기업이긴 하지만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받기에는 지금은 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이슈가 좀 발생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접근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포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퍼스텍의 경우에는 좀 이슈가 있는 것이 3분기 때 기준 생산 능력과 가동률이 전년 동기 대비 한 약 10% 증가를 했다 합니다. 증가를 했고 방산과 관련된 정부 정책 수요에 따라 해외 진출에 대해서 확대하려고 노력 중이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수주만 좀 어느 정도 받쳐준다 하면은 오히려 이제 테마로서 부각될 것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많이 그 실질적인 부분들이 같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결국 북한에 관련된 리스크가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걸 통해서 테마로서 부각받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에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그 시장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을 해서 헌법을 개정한다라는 좀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국내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슈가 같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올해 동북아 핵전쟁 내용도 좀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긴장감을 좀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쟁 관련된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활발히 상승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과 관련된 이슈는 제가 보기엔 크게 고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벤트로서만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당분간 이슈는 계속 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총선 시점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지금은 이벤트적인 부분들이 남아있는 만큼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변동성도 굉장히 좀 심하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전 거래일 때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크게 상승을 하면서 15% 이상 상승을 했지만은 차익 실현이 좀 대거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세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은 점을 봤을 때 금일 좀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추가 하락이 나와줬을 때 접근을 해봐도 좋은데 비중은 좀 적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데 오히려 좀 떨어졌다가 눌림목이 나오면 그때 접근을 해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980원인데 바로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절가는 3,25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1월 18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환율은 1,445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유가는 WTI 기준으로 배럴당 7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금가는 온스당 2,010달러, 비트코인은 42,66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던 테마 한번 리뷰합니다. 홍해 리스크 고조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 전망 해운주 그리고 사료주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쟁 리스크 고조 속의 방산주도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반면 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 약세로 기술주가 좀 떨어지고 트럼프 경선 우세에 2차 전지,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테마,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주목해야 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장된 지수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빨간색으로 시작합니다. 코스피는 0.17% 상승하면서 2,439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요. 코스닥은 0.2% 오르면서 834포인트 선에서 시작합니다. 양 지수가 기분 좋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는 우리 증시.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신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이슈로 급등하고 있을까요? 하나하나 분석해 보시죠. 우선 첫 번째 종목은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지금 1.5% 급등하면서 현재가는 56,000원 선에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남매의 난 조짐의 상한가 터치했고요. 개인의 순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는 가운데 나 홀로 붉은색을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흥하해운입니다. 흥하해운 홍해 리스크의 해운주 연일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 외에서 낙폭을 확대했고요. 현재는 7.52% 떨어지면서 4,1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도 대한해운. 지금 해운주 전반적으로 다 약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5.34% 하락하면서 현재가는 2,6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인탑스입니다.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보핏 기대감 속에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상승 흐름 탔지만 오늘은 1.84% 낙폭을 연출하면서 34,7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에브리봇입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했고요. 좀 로봇주로 인해서 계속해 좀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현재 0.17%로 약보합권에서 18,1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종목도 살펴보시죠. 여섯 번째 종목은 한일사료입니다. 지금 보합권에서 아직까지는 주가 방향성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결 지연되는 모습이고요. 5,55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일사료는 홍해 사태의 곡물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에 시간 외에서 급등했습니다. 직후에 지속적으로 좀 주가 흐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가방 컴퓨터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체결 좀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추이 다시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출생 분야 총선 공약이 오늘 공개가 됩니다. 관련주의 급등 흐름 탈 수 있으니까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빅텍입니다. 현재 4.2% 떨어지면서 현재가는 6,6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방산주가 상승 흐름을 타면서 연일 흐름이 좋았습니다. 다만 빅텍은 시간 외에서 급락했고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함께 좀 하락 흐름 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래생명자원입니다. 현재 15.96%, 약 16% 가까이 급등하면서 6,6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 곡물 운송 우려감의 시간 외에서 급등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 추이 오늘 내내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고려산업입니다. 좀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는 주가 방향성을 잘 모르는 모습입니다. 3,495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중동 리스크, 물류난의 곡물가 상승 우려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평가 속에서 상승 흐름을 함께 탔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건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개장하고 4분 정도 됐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반등을 좀 하네요. 0.7% 개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를 전반적으로 끌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심 주식 2위에 올라왔네요. 아가방 컴퍼니. 철출산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상당히 강합니다. 18%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카나리오 바이오는 임상 중단 권고 소식에 지금 하한가 들어갔습니다. 좀 위험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4위에 올라와 있네요. 0.36%. 어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아주 융단 폭격을 받았죠. 오늘 장 초반에 약간 기사 회생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제주반도체 계속
관심 상위권에 있습니다. 오늘은 2.5% 빠져서 이제 출발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0.9%, 에코프롬이 0.7%. 전반적으로 뭐 기술적인 반등에 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외국인들 좀 볼까요? 외국인들 어제 현선물에서 한 2조 원 넘게 이렇게 팔았습니다. 현물에서도 많이 팔고 선물도 아주 보기 힘든 정도로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 2,100계약 장초반에 조금 환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물 쪽에서는 여전히 팔자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248억 팔고 코스닥 마이너스 37억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전히 그 환율이 조금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좀 방어적으로 가고 있다. 달러화 지수가 벌써 103선을 넘어갔거든요. 그 밑바닥부터 벌써 그 달러화 지수는 3% 이상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거기 동반해가지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ATM 기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은 돈을 빼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 많이 판 게 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7, 8위권까지는 오늘은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어제 뭐 많이 밀렸습니다만은 장 초반에 조금 오르는 거는 같습니다만 기술적인 반등 이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에코프로 비면 에코프로 순매수가 27억, 21억 이 정도로 들어옵니다. 에코프로 시가총액 1위인데 어제 좀 밀렸죠. 오늘 1.4% 30만 원권에서 점점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29만 원도 깨고 내려갔었는데 오늘 약 장 초반에 조금 반등을 좀 시도를 해봅니다. 에코프로도 0.34% 에코프로 BM보다 좀 시원찮네요. 여전히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보다 좀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게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사업회사랑 좀 달리 봐야 되는데 여전히 에코프로는 개인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밸류로 봤을 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현재의 밸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LNF 최근에 뭐 관심들이 많습니다.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게 어쨌든 잠정적으로 이제 결론이 났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대가 상당히 큰데 4분기 실적 왕창 망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빅베스로 한 번에 다 털고 가는 거냐 아니면 1분기에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거냐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리포트 나오는 증권사들 거 보면 에코프로 BM도 1분기에 실적이 더 내려갈 거다.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손실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같이 양극재 뭐 하는 데고 LG에너지솔루션 이런 데도 지금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면 고통 분담을 양극재, 음극재, 뭐 2차전지 전체 밸류체인 선상에 있는 회사들이 다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네요. 33억 프로그램 순매수 하고 있습니다만은 0.6%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저희가 어제 좀 다뤄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방산주가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같이 밀려 내려간 감이 있죠. 프로그램 22억 순 매수 들어오면서 3.6%, HD 현대 일렉트릭 4.4% 이런 순서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주항공이 3.9% 오르는 게 좀 눈에 띄네요. 어제 장이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만은 뭐 LCC들 어제 좀 선방을 많이 했죠. 오늘 제주항공이 좀 선두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TA항공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에 있어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4.7% 오늘 다른 LCC와 더불어서 강세를 장 초반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프로그램 순매수 16억 정도 들어오지만 마이너스로 다시 돌았습니다. 루닛, 빅텍 이 순서로 지금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 좀 보겠습니다.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도 같이 내려가고 삼성 SDI도 마이너스 2.6%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 1위입니다. 124억 갖다 퍼붓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최근에 뉴스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유럽에서도 이 관련돼 가지고 뭐 지금 공개 입찰에 들어가서 뭐 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랑곳하지 않고 주가는 먼저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LG화학도 최근에 내려왔는데 오늘도 프로그램 순매도가 많아 보입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아가방 컴퍼니
프로그램은 팔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관심이 뜨겁네요. 오늘 장 초반에 20%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LNF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보니까 말이죠.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코스피 코스닥이 사실 마이너스로 이렇게 돌았어요. 상당히 취약한 이런 모습인데 어제 급락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전 굉장히 좀 깜짝 놀랐고요. 네. 이게 좀 흐름들을 봤을 때 국내 이슈들이 좀 많이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지난주와 지난주 때는 뭐 CES 2024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든 다양한 좀 이벤트가 있었고 12월 때에는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월 전반적으로 흘러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원래는 기존에 3월에 뭐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한 80%, 70% 이렇게 점쳤다가 제가 알기로는 55%까지 지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점차 지금 반영되기에는 아직까지 좀 어렵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제조사 관련된 실적들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환율도 상승하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지금 제조업 쪽에 전반적으로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이러한 영향도 지금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공포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장세가 뭐 변동성이 좀 상승과 하락을 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좀 조정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중간 기점이 지나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포인트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일부 나와줄 때는 또 설이 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수급적인 형태가 또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는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너무 주식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잠깐은 HTS나 주식시장을 잠깐 떠나 계시고 오히려 가족들과 좀 식사를 하면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PC를 좀 꺼놓고 핸드폰도 좀 덜 쳐다보고 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데 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말이죠.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 음식료, 섬유, 의복 이쪽이 좀 빨간 게 그나마 좀 들어와 있고 딴 쪽은 좀 파란 게 많은데 아무래도 좀 방어적으로 보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뭐 제가 센티멘트 펀더멘털 코너에서 코스맥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LCC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방어적으로 봐야 될까요? 방어적으로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지금 방어적이라는 성격이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실적이 좀 전반적으로 크게 기대되는 기업들 위주로 지금 주가의 흐름들이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LCC의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전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만약에 실적에 대해서 좋다라고 하는 기업들 위주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출산 장려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된 거는 지금 지금 뭐 정치적인 부분들이나 이게 좀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나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발표가 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또 엑시트해야 되는 시점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에서는 뭐 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만약에 그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 동력이 좀 보이지 않는다 하면은 그때는 좀 적절하게 마무리하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음식료 업종이든 여러 가지 체크를 했을 때는 사료와 비료도 뭐 상승하는 흐름들을 봤을 때 홍해와 관련된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다음 테마를 찾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근데 여기에서 더 충격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사료 비료에 대해서 상승 가능성입니다. 상승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설탕주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복합적인 형태로 봤을 때는 너무 사이클에 집착을 하시고 크게 상승한 거에 대해서 뛰어 들어갔다가는 결국은 크게 조정 가능성을 맞게 되면 가슴 아플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뒤따라가다가 항상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방어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보내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만 추가로 더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
걔들은 관심이 계속 많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신규 상장된 뭐 에코프로 관련되는 뭐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여기가 뭐 시가총액 2위잖아요. 코스닥에서. 최근에 보면은 2차 전지 쪽도 뭐 융단 폭격 어제 맞았어요. 오늘 시장 장초반에 반응은 좀 달랐는데 삼성 SDI는 밀리고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일단 지금 계속 좀 서두에 나오는 게 트럼프 리스크에 관련된 내용들이 네. 나오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흐름들이 결국 업황이 그렇게 좀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에 대해서 지금 LNF 실적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놀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업 손실이 2,800억 정도 났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큰 의미를 두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40%가 넘었어요. 네, 매출도 크게 줄었지만은 영업 네. 손실을 크게 이제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이러한 상황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의 상승 의미는 그렇게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흐름들을 좀 더 지켜보시고요. 너무 무리하게 뛰어들지 말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 초반에 지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뭐 섬유유복소 이쪽 방어조 쪽으로 조금 몰리는 느낌도 있고 한데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우선은 뭐 좀 기업 선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년 4분기, 특히 이제 12월부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이제 좀 빠르게 반영이 됐었죠.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 소매 판매 쪽이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는 이제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낮아지는 뭐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뭐 테슬라라든지 인텔 뭐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특히 이제 성장주 기술주들 위주로 하락이 좀 크게 나온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증시도 좀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전히 뭐 소매 판매가 견조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증시에도 어떤 그런 방어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소비 쪽과 관련된 뭐 LCC 저가항공사들 그리고 이제 섬유 의복 쪽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업종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지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셔도 좀 늦지 않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특히나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먹거리 이런 식품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항공사 관련주들 위주로 오늘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HD 현대엘렉트릭, 한국항공우주, 더존비주원, 아모레퍼시픽, 효성중공업. 자, 이렇게 5개 종목인데 어느 걸 얘기해 볼까요? 네, 아모레퍼시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화장품주는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대형사보다는 이런 중소형 브랜드들이 훨씬 더 상승폭이 좀 컸었던 상황이죠. 이게 어쩔 수가 없었던 게 우선은 뭐 판매량부터 실적까지 굉장히 좀 많은 차이가 났었다라는 거고 사실 이런
이런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생활건강 같은 상대적으로 이런 대형 브랜드사들은 조금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좀 과대 낙폭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중국 시장에 회복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지나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럭셔리 브랜드를 어느 정도 좀 포기를 하고 또 이제 중저가 시장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뭐 중소형 브랜드의 어떤 트렌드를 좀 따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뭐 돌파구를 지금 찾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북미 시장에서 또 이제 라네즈라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또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가에서도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이제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또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14만 원 이상대까지도 좀 상승이 나왔다가 현재 다시 한번 뭐 12만 5천 원대, 13만 원 이하대로 좀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분할로 담아보시기에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화장품 업종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단기로도 나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도 손색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가는 이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한 17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오늘 아주 실시간 상승 상위가 맞습니다. 3.5% 정도 올라가면서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스닥 쪽에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탑5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 톱5 코스닥입니다. 하림, 컨텍, LNF, 시노펙스, 동국산 이렇게 5개인데 어느 걸 얘기해 볼까요? 네, 이제 뭐 코스피 쪽에서는 좀 주목해봐야 될 종목을 말씀을 드렸다면은 조금은 피해야 될 종목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F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 이전 등 개별 이슈가 좀 많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런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못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테슬라를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판매량이 여전히 좀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뭐 독일 쪽에서도 단가 인하가 좀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업황에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런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굳이 뭐 안 좋아지는 업종을 좀 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에 매출액은 좀 확장이 되고 있지만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이제 순이익률은 계속해서 좀 줄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좋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많이 내렸지만은 여전히 뭐 PER이 한 70배 이상 정도로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차 전지에 대한 전체적인 업황이 더 안 좋아지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근 보류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보류 의견, 처음 들어보는 의견이지만 어쨌든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급등 종목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으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급등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깨끗한 나라입니다. 미용 티슈가 인테리어 소품으로 변신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0.44% 급등하면서 2,9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급등주는 삼성출판사입니다. 여야 대표 저출산 총선 공약 발표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부터 시간 외에서 급등 흐름을 탔고요. 오늘 13.57% 상승하면서 23,8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누보입니다. 홍해 리스크의 곡물가 우려까지 겹쳐지면서 주가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 상승하면서 2,0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로투세븐입니다. 저출산 공약으로 좀 수혜를 받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현재 27.23% 가까이 상승하면서 8,4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급등주도 살펴보시죠. 마지막 종목은 파메신입니다. 최대 주주 타이어뱅크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이 경영에 대한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상한가 터치했고요. 현재 18.57% 추가 상승 보이면서 3,740원 선까지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네, 급등주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슬이 전문가가 가져온 따라가 말아준 화면으로 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BGF 리테일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이 종목도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뭐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앞서서 뭐 이제 먹거리 쪽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뭐 CU라는 이제 편의점을 또 이제 운영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 관련주들이 사실 먹거리와 또 직접적인 이런 연관이 있는 만큼 경기 불황에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작년 3, 4분기 때 예상보다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조금 이제 정체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구조적인 어떤 성장을 이룰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운영에 대한 방식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본사에서 직접 임차를 하는 이 본부 임차 방식을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주의 어떤 그런 초기 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는 대신에 이런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뭐 장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중도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본부 임차 비중이 2020년대에는 이제 4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게 또 50%대 이상으로 넘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1, 2인 가구가 또 이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HMR이라고 하죠. 가정 간편식 시장도 굉장히 좀 고공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가정 간편식 시장이 뭐 2017년에 대비해서 작년 기준까지 봤을 때 약 2배 가까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향후에도 저출산 문제도 있고 이런 이제 1, 2인 가구가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HMR 시장은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편의점에 관련된 뭐 밀키트라든지 굉장히 좀 간편식들이 앞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GS25시랑 비교를 했을 때도 점포 수가 이제 압도적으로 또 CU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해외 쪽에서도 점포 수를 계속해서 좀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몽골 그리고 말레이시아 쪽에서도 매년 점포 수를 늘려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 점포 수가 많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아지는 만큼 그만큼 이제 수요가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받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매년 성장 매출액이 10%씩 또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가시적인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뭐 워낙에 경기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뭐 소비 심리 둔화라는 이런 리스크는 조금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양호한 실적을 좀 내고 있다라는 점과 또 3,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이미 어느 정도 주가상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구간은 굉장히 좀 과대낙폭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눌렸을 때 한 14만 원 이하대에서 분할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GF 리테일 들어봤는데 CEO 편의점 보니까 요새 방어주가 좀 유행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뭐 같이 뭐 선상에 뭐 GS 리테일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BGF 리테일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몽고에 보니까 CU 매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생긴 것도 저희랑 이제 생김새가 좀 비슷한데 CU가 있어서 우리나라 매장이니까 봤더니 좀 아닌 것 같아서 봤더니 몽고 매장에서 참 이채로운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BGF 리테일 들어봤습니다. 그다음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T-웨이 한 거, 제가 어제 센티멘털 펀더멘털 꺼내서 했는데 오늘 가져오셨네.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T-웨이 항공도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뭐 이런 저가공사는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이나 지금 추세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지금 따라갈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이 T-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LCC 관련주 중에서도
중에서도 가장 대장주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3대 항공사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대표적으로 뭐 진에어, 그리고 제주항공, TA항공 이렇게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할인율만 좀 놓고 보자면은 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 진에어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은 사실 개별 이슈가 지금 가장 강한 것도 사실 티웨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기관들의 이런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누적이 되고 있는 것도 TA항공 쪽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이제 TA항공이 저가항공사 중에 가장 뭐 대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유 시세가 많이 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 개선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원유 판매 가격을 뭐 아람코에서 또 이제 배럴당 $2 정도 인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원유 가격은 단기적으로 좀 변동은 강할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추세로 좀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조금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시 한번 유가 급등이 조금 이어지게 된다면은 사실 이 주가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또 항공주들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단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가 가장 이제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4분기 실적을 좀 실적 시즌을 또 맞이하게 되면서 실적을 좀 많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엔화 약세로 일본에 대한 여행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4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에 또 부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객 수요뿐만이 아니라 화물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4분기부터 이 해외 직구 물량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경기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동량 증가로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객 부분 그리고 화물 부분 모두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가에서도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장이 조금 눌리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보다는 한 3,000원 이하대로 내려온다면은 좀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한 3,6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TA 항공 얘기를 들어봤는데 조금 하나 좀 빼놓고 얘기한 게 지금 EU에서 유럽 노선에 이제 추가될 수 있다. 4개 노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 증권사들 보니까 여기서 신규로 갔을 때 매출이 한 5천억 정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선인데 추가로 좀 광폭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는 건데 주가 모멘텀이 생길 수 있을까? 2월 14일에 이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한 달 정도는 계속해서 모멘텀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방금 말씀 주신 이슈들이 결국에 이제 TA항공을 가장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이슈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운수권을 이제 대한항공 쪽에서 좀 이전을 받고 올해 이제 6월 달쯤에 유럽에 첫 취항을 할 것으로 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액 증대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뭐 시가총액도 커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또 멀티플 확장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요소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관련 이제 합병 이슈가 결국에 이제 TA항공 쪽에도 긍정적인 어떤 개별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월 달까지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좀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BGF 리테일 그리고 TA항공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탑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LNF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하나하나 화면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다만 어제 기준으로는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요. 우선 LNF, 2차 전지 양극화 물질과 그에 관련된 소재를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양극화 물질은 스마트 기기, ESS 등을 만드는 데 쓰여지고 있고요. 개발이 어려운 니켈 복합계의 양산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세계적인 수준의 양극 소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기업 개요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2차 전지용 양극화 물질을 만들고 있는데요. 주요 재료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광물 자원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양극화 물질의 경쟁력 제고와 재료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수직 계열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로부터 양산 승인을 받아서 양산을 하고 있고요. 최근 기사 2,800억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다만 코스피 이전 상장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라는 부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2,800억 어닝 쇼크는 났습니다. 다만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상승 흐름을 타게 했다라는 부분인데 2차 전지 대장 LNF가 충격적인 적자를 기록한 데 3개 분기 연속해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실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좀 엇갈린 흐름을 탔는데요. 오히려 LNF의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주가 역시 2024년 1월 16일 이후 8%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200 편입 시에는 패시금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고요. 4분기의 실적, 매출액은 6,468억 원, 영업 손실은 2,80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 평가 손실이 반영되면서 적자 전환이 이어지고 있고요. 매출도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평가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서 연초 계획 대비 20% 넘게 실적이 감소했다라는 부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하지만 LNF에 대한 바닥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비로소 바닥을 찍었다라는 부분과 함께 지난해 2, 3, 4분기 연속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기 때문에 리튬 가격으로 인한 양극재 판가 하락이 수익성을 낮췄지만 다시 한번 바닥을 통해서 좀 다지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리튬 가격 하향 안정화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레깅 효과, 즉 원료 투입 시차가 완화될 전망인데 다만 과도한 기대감은 독이 될 것이다라면서 경고에 나서고 있다라는 입장까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실적 악화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레깅 효과가 통상적으로 3에서 6개월에 좀 거쳐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늦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어닝 쇼크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여전합니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LNF는 양극재 판매량 증가 등을 통한 본업에 대한 회복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2025년 17만 톤 이상의 양극재 출하 가시성은 높습니다.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높은 편인데 코스피 이전 상장 확정 시에는 그동안의 디레이팅 역시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4분기 실적 부진의 원인은 테슬라, SK혼향 수요 부진에 잇따르고 있고요. 가동률까지 하락해 고정비 부담이 커졌다라는 부분과 함께 수요 부진, 양극재 가격 하락에 따른 고객사의 구매 이연, 2024년 1분기까지 출하량 증가폭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많이 어두웠습니다. 투자 의견은 우선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게 한화투자증권의 입장입니다. 상반기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긴 하지만 2025년까지를 받아봤을 때 실적 전망치에 대한 변화는 좀 변함이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LG 에너지솔루션, 테슬라, 유럽 배터리사, SK온만 고려하더라도 2025년까지 내다봤을 때 충분히 17만 톤의 양극재 출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판가 안정 시에는 6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수준 역시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부분인데요. 2025년 PER은 16배로 여전히 밸류메이션 좀 매력도가 높다라는 부분. 이 같은 값으로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에는 43배, 에코프로 BM은 60배입니다. 그동안의 디레이팅은 점차 해소될 것이다라는 부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장 기술적인 분석은 2% 넘게 하락하면서 20만 원 선에서 안착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속적으로 우상향 기조는 보여가고 있지만 그래도 급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기술적인 모습입니다. 기관은 3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팔자세 보여주고 있는 흐름까지도 한번 수급별 동향 살펴봤습니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은 부진할 수 있어도 2025년까지 좀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는 나쁜 흐름이 아니다라는 한화투자증권의 의견입니다. 36만 원 선으로 목표 주가 유지한다는 의견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외국인들 닷새째 파네요. 코스피 장중에 2,420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강보합선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4x4 퍼스텍 이렇게 의견 개진됐고요. 따라가 말아에서는 BGF 리테일, TA현공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